그 얘기 들으니까 과거의 나의 얘기가 생각이 나거든요. 제가 예전에 불교 공부를 할 때 제가 스님한테 가서 제가 얘기했다 했잖아요. 저 안 못되고 싶다. 저도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고 나의 감정이나 태도에 의해서 제가 좌지우지하지 않고 정말 아주 우리가 보면 어쩌면 멋지고 우아하고 부드럽고 저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칼같이 사람을 잘 자르고 또 남도 무시하고 그래서 내 잘난 체도 있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시기 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다 내놓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들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안 못된 사람이 될 수 있냐? 나 안 못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도 그 답을 못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제가 여러 스님들한테 물었어요.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 스님한테 물었는데 그때마다 스님께서 너가 너무 똑똑하잖아. 너희 아르마리를 내려놔.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똑똑한 거 압니다. 근데 어떻게 아르마리를 내려놓죠? 그 아르마리 내려놓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똑똑하니 똑똑함을 내려놔라. 예수님 저 똑똑한 거 압니다. 근데 이 똑똑함을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스님이 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마지막에 제가 그랬죠.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스님 하나 묻겠습니다. 예수님 제 아르마리를 놓으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어릴 때 빨간 신호등에 서야 되고 파란 신호등에 건너가야 된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그럼 스님 말씀하시는 대로 아르마리를 놓으려고 하면 제가 그럼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도 돼요? 물어봤어요. 스님들이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계시더니 네가 중대가 깨치라.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예수님 제가 중대서 당신 같은 사람 다 죽이겠다 했어요. 그렇게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를 떠난 거죠. 저 혼자서 공부해보리라. 저 혼자서 이 답을 찾아보리라.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너무 당돌한 얘기고 이제 와서 보면 이 정법 공부를 하고 나서 보니까 절대 딸 수 없는 공부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죠. 아르마리를 놓으라는 것이 그게 말은 내가 남한테 가서 간섭을 하거나 내 잘난 체를 하거나 남이 묻지 않으면 말을 하지 마라 등등 이러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듣고 나서야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스님이 말하는 아르마리를 놓으라는 것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나는 내 같은 사회 지식적이면 내 똑똑함 이런 걸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바보가 돼야 된다는 거네? 이 똑똑함을? 그럼 내가 저거 알고도 내가 반대로 가야 되나? 그래서 제가 극단적인 질문을 했던 거죠. 빨간 신호등에 건너가도 돼요?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극단적인 질문이었어요. 당신들이 아르마리를 놓으라 하니까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놓으면 나는 내가 모른다고 그냥 가면 되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접근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법을 듣고 나서 보니까 아, 아르마리가 뭔지를 알고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이지만 어떤 때는 침묵이 금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전에 침묵이 금이다. 가만히 있으면 2등한다. 입 다물고 있어라 등등 이러한 사회적인 지식을 가지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말들로 대입하다 보니까 이 아르마리라는 그 깊이를 몰랐던 거죠. 이제는 정법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아르마리란 것이 스님이 말씀하시는 인성교육이요. 진리가 아르마리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에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아르마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죠. 예. 결국 그 진리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던 총체적인 지식의 가장 근원이 된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알았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 나의 똑똑함을 어디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럴 때 내가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내가 쓸데있는 말만 하는 사람이 되고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한 멋진 사람이 되고 정말 부드럽게 응대하는 사람한테 내가 부드럽게 대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내가 강하게 나갈 땐 강하게 나갈 줄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이 서서히 나도 모르게 약간의 자유자재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러한 정법의 깊이가 없이는 내가 원하는 그러한 이상형의 사람을 만들 수가 없더라는 거죠. 방금 우리 질문자가 말씀한 대로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배운 만큼 내가 아는 만큼 정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고 싶잖아요. 그죠? 나도 내 기분이 휘둘리지 않고
저 사람이 싫어도 내가 싫은 해석하지 않고 정말 그 깊이를 알고 싫어도 싫지 않은 걸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내가 실력이 안 되다 보니까 우선은 포장을 하는 거죠. 저 상사가 싫지만 내가 싫다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돌아오니까 안 싫은 척 하는 거죠. 답을 모른 채 안 싫은 척을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내 속에 아니야 아니야라고 내가 이렇게 할래 해볼래라든가 해서 억지로 나를 주저앉히는 거죠. 나를 그 속에다가 나를 꾸겨 넣는 거예요. 내가 펴 있는 상태가 아니고 꾸겨 넣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불편한 거죠. 근데 나는 이 불편함을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져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불편함이 계속 하다 보니까 사람이 나도 모르게 엉뚱한 데 가서 이걸 내가 탈을 탁 벗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장이 여기로 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속담이 있습니다. 한강에 가서 뺨 맞고 어디 와서 화풀이 하냐. 이거들 하는 거죠. 내가 정확한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뺨을 맞았어요. 그 왜 뺨을 맞았는가. 그에 대한 근본의 원리를 내가 모르다 보니까 여기 가서 내가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속담이 바로 여기서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고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는 만큼 멋진 태도가 나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기분에 휘둘리지 않아요. 예, 내가 아는 만큼 내가 스스로가 감정 조절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감정에 따라서 그때 그 분위기에 따라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단계를 두고 이 정도 됐을 때 그래 그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갔을 때는 내가 오라는 관점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떤 자리에서 남들이 볼 때 3으로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왜 3으로 내려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안다는 거죠. 그래서 3이 되든 5가 되든 7이 되든 그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될 때 저는 스스로가 내가 내 감정도 조절할 줄 알고 내가 갖고 있는 내 기분에 따라서 함부로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기분도 이 전체 분위기에 따라서 그 상대에 맞게 따라서 내가 스스로 자유자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한 대로 좌지우지 안 되려고 합니다.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요만큼의 빈 공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여기 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나는 되고 싶다예요. 그죠? 요만큼을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만큼 채우다 보면 여기까지 갔잖아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진화 발전을 추구하니까 여기 가면 또 이만큼의 또 그게 보입니다. 그럼 또 이걸 모토로 해서 잡고 이렇게 해서 내가 한 단 한 단 올라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은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이 말을 듣고 나면 맞아. 이것도 내가 억지로 내가 뭔가를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주변에 많은 정보와 많은 환경들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 단 한 단 커갈 때 내가 스스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있는 이러한 환경들 내가 실수도 할 수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약간의 자만심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등등 잘했다고 판단할 때 그래 이런 것들이 다 뭉쳐져서 여기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공부해 보리라 하고 그 생각을 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걸 잡고 있잖아요. 계속 나는 엇박자만 납니다. 왜? 내가 나에 도취돼 가지고 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기분이 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했잖아. 여기서 내가 내 스스로가 경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자연스럽게에 대해서 경직은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추구했던 방향,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는 더 많은 후회를 하고 또 더 많은 자책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수없이 많이 겪었던 거거든요. 이러한 시기가 있어서 오늘날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에 휘달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태도로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때 집에 와서 가만히 보면 돼요. 내가 그때 내가 이렇게 좀 저 사람이 말을 할 때 내가 끼어들지 말걸 뭐 이렇게 한다든가 했는데 그때 나의 실력으로는 끼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끼어들었다고 내가 잘했냐? 아니에요. 그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엉뚱한 데서 내가 끼어든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내가 끼어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대들의 반응을 보고 그 상황의 환경을 보고 내가 그 다음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에까지 실수했던 거 싹 웃으면서 넘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랬지만 그러나 내가 여기서 내가 한 뜸을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여기서 같이 와서 매몰될 거니까 이것도 툭툭 털자. 이렇게 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아간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낮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